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하고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나 판문점 대사기극을 생각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분노와 개탄의 아침입니다. 청와대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안보회의 후에 발표하기를 북한이 9.19 평양선언의 취지를 어겼다, 이렇게 북한에 항의하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9.19 평양선언 이전에 4.27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빼놓고 청와대가 9.19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4.27이라고 하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일종의 성역으로 되어 있는 판문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보다리 산세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보다리에서 김정은과 나눈 대화가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도보다리와 판문점 선언, 탁현민이가 기획한 그 일대 이 장관의 쇼는 이 정권의 일종의 상징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일종의 성역이자 참배의 순례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판문점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4.27 선언, 그 메카에 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4.27을 저는 쏙 뺀 것이라고 봅니다. 4.27은 평양선언과 이 평양선언의 이 군사 합의서의 일종의 자궁이자 모태입니다. 4.27. 문재인에게는 그게 성역이고 메카일지 모르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 4.27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가 반역의 태동입니다. 안보를 이 주적에게 팔아넘긴 국가 반역의 태동. 국가 반역, 음모의 태동.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옆에 올려놓은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것이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 두 가지입니다. 북한이 이것을 어겼는데, 이것은 쏙 빼놓고 9.19를 어긴 것이라고 이 문재인의 청와대는 또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2번,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한다. 시청자 여러분, 군사적 긴장의 근원이 되는 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라고 해서 이 한국만 먼저 예를 들면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전단살포 이런 것을 전면 중지하고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시스템도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바로 즉시한 것이죠. 비행금지 또는 이 군사훈련 중지 이런 것들은 이 9.19 평양에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 한 것이지만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은 중지한 것은 4.27 직후에 바로 한 것입니다. 4.27 선언의 합의에 따르면 이런 북한의 미사일 또는 이 장사포 이 발사 사정거리가 200km, 비행거리가 200km이기 때문에 평택 미군 기지서부터 이 한국의 주요 F-35K 청주 공군기지, 서산의 F-16 기지, 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는 오산의 미군 공군기지, 이런 것을 북한이 여러 번 발사를 했으면 바로 이것을 군사적인 문제로 제기를 해서 남북 간의 군사회담을 열어야 됩니다. 4.27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마구 자기네들이 쏴대고, 자, 안 된다. 이거 군사회담에서 논의해보자 라고 하는 것조차도 북한의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나약함. 아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 4.27 판문점 선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완전히 허공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저 회의에서 과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안보 실무 담당자들은 안보의 핵심이나 본질을 제대로 논의나 할까? 아마 서훈 원장이, 국정원장이 미사일 발사의 내용에 관한 보고는 일단 하겠죠. 보고를 듣고, 자, 그렇다면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신형 장사포는 어떤 의미인가? 저것이 어떤 한국 내에 저런 200km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시설과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방어책은 있는가?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패트리어트 방어미사일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저 장사포는 이 낮게 나르고 이 레이더에 잡히기도 힘들어서 사실상 장사포에 대한 방어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긴급 안보회의에서 방어책은 있는가? 북한이 저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데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나? 군사훈련 중지, 비행금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서 다시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북한에 대해서 이 강력한, 예를 들자면 국방장관이라든가 또는 이런 명의의 강력한 경고의 성명을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이런 식의 논의를 과연 저 회의에서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가? 일단 미사일 발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보고할 것인가?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 북한을 너무나 자극하지 않는 이런 방법 또는 이 국민들에게 적당히 어떤 식으로 해서 판문점 이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명을 발표하더라도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거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판문점 대사기극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국가 안보를 쉽게 주적에게 팔아넘긴 일종의 국가 반역의 오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서훈 국정원장, 이 판문점 공동선언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 눈물파리 소년, 눈물을 흘렸던 이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서훈 국정원장, 순진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이 평양에 가서 저런 군사 합의조에 서명을 해주면서 안보를 팔아넘긴 이 나라의 국방장관, 백두산에 가서 김정은이에게 아부하는 몸짓과 제스처를 했던 송영무 이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던 사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관련 최측근 참모이면서 잘못된 시각, 잘못된 방향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주입을 하면서 완전히 이 국가안보를 팔아넘기는 데에 주역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자,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 현재의 국방장관이면서
판문점 선언 군사 이해 비행 합의서에 대해서 비행 금지, 군사 훈련 금지 이런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나라의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을 막으려고 했던, 예비역 장성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던 현재의 정경두 국방장관. 시청자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안보를 팔아넘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이제 방법이 하세월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이 200석 이상을 얻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켜버려야 됩니다. 왜냐? 헌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판문점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이행서, 평양선언 3가지를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 3사람은 현직 관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들을 잘라버리도록 압박을 넣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자르겠습니까? 자신과 판문점 대사기 평화 프로세스에 이란 평화세스라고 하는 이 깡통 마차를 끌고 가는 앞에 4마리 말인데 이거를 잘라버리겠습니까? 송영무 전 국방장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역 장성을 포함한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이 세력들이 압박과 압력을 넣어서 정말이지 이 사회에 다시는 얼굴을 들고 나오지 못하게 매장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이지 한탄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